사람들이 가치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가치주가 뭐냐? 어떤 게 미래의 가치주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성이 있는 게 미래의 가치주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선주도 지금 성장성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주 보고 성장주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거,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엄청 올라간 걸 보고 막 성장주라 그러고 그러는데 꼭 성장주를 한다면은 차라리 구글이 거품이 많지 않은 구글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구글일까요? 예. 네이버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구글을 방어한 유일한 그 우리나라 국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구글을 보냐면은 결국은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알파고라는 게 나와서 바둑의 제왕들을 이길 줄은 정말 생각 못했어요. 한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대대적으로 와가지고 시합을 하더니 그냥 뭐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정말 그때 쇼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2, 3년 후에 나온 그 알파고는 구알파가 도대체 수만 번을 해도 못 이긴대요. 그 게임이 안 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공지능이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지금 네이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당 영업이익을 제가 봤는데 반토막 났어요. 네. 근데 주가는 6배가 올랐어요. 사실은 새로운 성장이 나타났잖아요. 네이버 페이니, 웹툰이니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네이버 페이는 요새 뭐 잘 팔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런데도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뭐 언택 때문에 뭐 실적이 2배로 늘어난다 그래도 10년 전에 비하면 아니 못해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날라갔잖아요. 네. 6배가 아니라 뭐 더 올라갔겠죠. 네이버가 그게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삼성전자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5천원짜리 주식으로 치면은 1,500만 원입니다. 그게 1,500만 원짜리 황금주인데 1,500만 원짜리 황제주 투자하면은 떨어질 폭이 엄청 깊어요. 100만 원짜리는 떨어져야 1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떨어지면 1,400만 원 떨어져요. 엄청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1,500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만약에 뭐 대공황 같은 게 온다든지 다음에는 중국발 금융위기가 저는 꼭 온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올 것 같거든요. 미국 금융위기하고 대공황 한 중간 정도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주식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돈 아무리 벌었어도 한 번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투자 안 해도 다른 거 할 거 많거든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도 비슷한 개념인가요? 카카오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예, 카카오는 이미 아직도 돈을 벌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뭐 아마존도 물론 돈도 못 벌지만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압도적인 기업이 됐고 선도하는 기업이긴 한데 그거 몰라요. 언제 또 새로운 그 경쟁자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아마존은. 저는 어쨌든 그걸 떠났어도 너무 비싸요. 예, 빵은.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해도 딴 거 많거든요. 다른 종목 투자해서 벌어서 부자만 되면 되지. 주식 투자라는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를 투자 안 하고 소외주 투자해도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주도주 투자해서 해야 돈을 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네. 그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1등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1등이라면은 확실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어떤 업종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 주식을 투자하려면은 그런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50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가 기술이 있었나요? 뭐 자본이 있었나요? 자원이 있었나요? 조상이 물려준 뛰어난 유물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못하는 게 없는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됐고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를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반도체, 조선, 인터테인먼트. 뭐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점이고 아무도 이 침범을 못해요.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하고 비교되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뭐 이미 아직도 반도체처럼 한 5, 6년 뒤져 있다 그러고요. 그 예전에 연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 책에도 10몇 년 전 책에도 연애 사업이 1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 설마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 있고 연애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와. 그게 이제 한국인의 특성에 맞아서 그런데 우리 민족은 변화에 엄청 강한 민족이에요. 이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도 상당히 강하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이런 변화에 강하다 이거죠. 변화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런 IT 산업 맨날 급하게 변하는 IT 산업에서도 일본을 제쳤죠. 연예 산업도 왜 제가 이제 10년 전에 한 15년 됐죠. 제가 책을 쓴지. 예,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연예 산업 반드시 잘 된다. 왜냐면 연예 산업만큼 빨리 변하는 게 있나요? 유행가 뭐 오래 가나요? 한 두세 달이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IT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는 게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게 우리가 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발전한다고 바꿔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 뭐 삼성, 현대, 뭐 LG 뭐 다 SK지만 이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한 건데 어쨌든 지금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게 너무 집중적으로 이제 그쪽에 뭐 지원을 해가지고 키웠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때 뭐 은행 금리가 20%인데 대출 금리를 10%에 재벌들이 해주고 그러니까 돈 빌려서 은행에만 넣어서 돈 버는 이런 땅 짓고 헤엄 짓기를 했는데 재벌들이 안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말 특혜를 줘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시켰는데 연예산업 우리가 뭐 특혜 준 거 있나요? 없죠. 네. 반대로 도리어 제재를 많이 했어요. 예. 네. 아, 전두환 시절에는 정말 웃기는 게 자기하고 닮지도 않았는데 자기 닮았다고 TV에 나오지도 못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대머리라는. 아 콩나물 팍팍 묻혔냐? 예, 그분. 그리고 금지 가요도 얼마나 많았어요. 예. 정말 규제가 심했거든요. 뉴스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예 산업까지 규제가 심했어요. 드라마, 영화 그 금리를 통과 안 하면 뭐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연예 산업이 언제부터 발전했냐 하면은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민주화가 되고 YS 때 처음으로 모든 규제를 다 풀었어요. 아. 네. 그래서 서태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 그런가요? 네, 딱 그때거든요. 네, 네. 어쨌든 딱 그때부터 연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 한 199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95년, 6년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불과 한 25년도 안 돼서 연예 산업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지금 미국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이런 계통의 아시안이라든지 뭐 동유럽 이런 조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이미 미국을 앞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럽하고 미국만 빼고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은 아마 미국하고 쌍벽을 이룰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민족 특성에 맞는 기업들이 글로벌 1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그것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앞으로도 좀 유망할 것 같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주식을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싶은데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제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단타 투자, 데이 트레이딩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테마주, 거품주, 뭐 주도주, 주도주도 이제 거의 다 간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상식선에 투자하는 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단기로는. 단기로는 너무 많이 갈 때도 있고 너무 하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상식선에 투자를 해야지만 주식투자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또 반복하지만 돈에 감이 있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기 투자에 성공하는 거는 1%도 사실은 힘들 때가 많아요. 하락 추세에서는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99%의 투자가들은 본인이 신인 줄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1%에 포함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기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결국 필패하거든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본인이 주식에 소질이 없으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상식선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코스톨라니의 강아지 이론처럼 너무 앞서갈 때도 있고 너무 뒤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앞서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1년이고 2년이고 오렌 버핏 이야기했듯이 10년이고 기다리면은 앞서갈 때도 있고 언젠가 최소한 내가 종착지에 도착하면 강아지는 내 옆에 오잖아요. 그때가 와요. 그때 팔면 돼요. 그거를 해야지 단토로 해가지고 도박도 아니고 이걸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투자하면은 안 된다고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도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 네. 어차피 순간적으로는 비이성적으로 오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상식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네,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달리 외국인도 다 기관이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여윳돈을 하면은 10년이라고 기다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이거죠. 네. 아마 사람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빨리 돈을 벌고 싶어 이 마음들이 그렇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겨야죠. 네, 그걸 이겨야죠.